옛날 옛적 전라북도 남원의 지리산 기슭에는 반야라는 전설적인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야는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태어났으며 산을 넘나드는 지혜롭고 힘이 센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반야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지리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반야는 처음에는 구름 속에 숨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긴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야는 그 소리를 듣고는 밤사이 지리산의 전기를 모아 큰 비를 내렸고, 그로 인해 다시 풍요로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날 외지인들이 마을을 습격해 물자를 빼앗고 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반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반야는 바람과 비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어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로 외지인들은 지리산의 신령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다시는 마을을 넘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야는 단순한 방어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지리산을 오르며 반야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했습니다. 어떤 젊은 농부는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야를 찾아가 마을 깊은 곳의 소원을 이야기했고, 그 후 곡식이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고 풍작을 이루게 되어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반야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그를 위한 제사와 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 아래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춤을 즐기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비록 불안한 시기도 있었지만 반야의 존재는 지리산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원 지역 민속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야와 같은 수호신은 비단 남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며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이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남원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산에 작은 마을이 있던 시절, 그 마을에는 신비롭고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는 바로 밤이 되면 숲속에서 나타난다는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숲 주위로는 가지 말자는 규칙을 세웠다. 왜냐하면 그 숲에는 도깨비들이 모여들어 인간 세상과 다른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인다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마을의 한 노인네는 젊은 시절 직접 숲에서 도깨비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노인의 말에 따르면 도깨비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크고 무겁게 생긴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대나무 소리처럼 서늘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미소에는 마력이 담겨있어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고 전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무쌍한 젊은이 한 명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릅쓰고 도깨비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몰래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숲풀 속에서 어렴풋이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따라가 보니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숲속 빈터에서 도깨비들은 신명나게 춤추고 있었다. 그들의 주위로 불빛들이 떠다녔고 그 불빛들 속에서 도깨비들은 현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젊은이는 그만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도깨비들 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었다. 순간 그는 엄청난 무기의 몽둥이로 당장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기도 했지만 반대로 놀이에 초대받은 느낌도 들었다. 어쨌든 젊은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고, 도깨비들이 춤추는 모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 이후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깨비 이야기의 실체를 알리며 모두가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도깨비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기도 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젊은이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도 도깨비 이야기와 그들이 펼치는 기이한 축제는 마치 전설처럼 아산의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숲속의 밤은 신비롭고도 은밀한 비밀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의 밤하늘에는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순창의 산속 깊은 곳에는 영혼 나루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나루터는 죽은 이들의 영혼이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머무는 장소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루터가 매우 신령스러운 곳임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지날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호랑이와 도깨비의 전설입니다. 한 번은 촌에서 가장 좋은 사냥꾼이었던 명철이 그 산을 지나다가 갑작스레 길을 잃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끝도 없이 뻗은 길에 그는 방향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그는 한 작은 나루터에 도착해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의 빛의 방향으로 얼굴을 들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호랑이의 눈에는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명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순창에 뛰어난 사냥꾼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내는 제시를 풀면 나루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마.
호랑이는 명철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첫째, 물 위에 지어도 젖지 않는 집은 무엇인가? 둘째,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동시에 피는 꽃은 무엇인가? 셋째, 만인이 가질 수 있지만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명철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답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답은 그림자다. 두 번째는 오색 무지개이며 세 번째는 시간이다. 호랑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약속대로 너를 보내주마. 이리하여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철이 그 나루터를 떠나려 할 때 뭔가 짧고 통통 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하하,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만약 내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도깨비는 귀속말로 명철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와의 내기에서 단 한 번만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그러나 만약 내가 진다면 시키는 대로 이 산을 떠나야 할 것이야. 도깨비는 장기를 꺼냈고 명철과 깊은 밤까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계속 치열한 게임 끝에 명철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도깨비는 못마땅했지만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 너는 이제 나의 보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너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구나. 그것은 자유란다. 도깨비는 손짓 한 번으로 땅 속 보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명철은 그것을 마다하고 자유롭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창의 그 산 나루터는 이후로도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와 도깨비와의 맹렬한 저녁 음만각 속에 사라졌지만 그의 선택과 용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영혼 나루터는 여전히 신비로운 곳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묵념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냥꾼 명철의 지혜와 용기는 마치 그곳의 미풍과 함께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주 지역에 위치한 깊고 푸른 연못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큰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의 예를 바쳤습니다. 이런 명성 덕분에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지. 마을의 어르신들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이 연못의 용은 우리 마을이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네. 우리가 잘 대접해야 마을이 편안할 것일세 라고 말이지요.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축제 때마다 화려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용에게 바치는 제물은 보통 첫 수확한 곡물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마을 최고의 요리들이었죠. 특히 제물과 함께 용을 위로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한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자주 보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듣고자 했고 거의 모든 연애를 같이 하며 그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그네는 그 연못의 용에 대해 흥미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 용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스스로 용을 불러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용이시여, 이 깊고 푸른 연못 아래에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가 당신의 이야기로 온 세상에 전달하리라. 이 내 잔치를 치르며 언제나 사람들이 아끼고 존중해왔던 용이었지만 감히 용을 직접 불러내려는 이는 잘 없던 터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걱정과 경계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다음날 아침 연못 표면에서는 황홀할 정도로 화려하고 큰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고 거대한 몸과 반짝이는 뒤늘은 눈부실 정도였으며 그의 눈에는 마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나그네는 뒷걸음질치며 두려움을 떨쳐냈지만 용은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부르니여 내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한 듯하구나. 나는 내 소망대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용은 나그네에게 자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와 그동안 마을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는 큰 감명을 받았고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용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나그네는 마을을 떠나 떠돌며 용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나그네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수호자 용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더 이상 이방인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연못 축제는 점점 더 성대해졌고 마을의 전통은 여전히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용은 변함없이 연못 깊은 곳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희망을 남기며 오랫동안 기억되었답니다. 충주의 전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